자, 이웃하고 있는 A, B, C, D, E 5개의 정사각형에 서로 다른 3가지의 색을 칠하여 구분하는 방법의 수 3가지 색을 모두 칠해야 된다잖아. 그죠? 네. 이거는 인쇄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 색상을 빼놓고 줘야 되지 않나? 문제를 좀, 그러니까 책을 인쇄를 잘못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색깔이 이시 이렇게 인쇄를 한 다음에 색깔 빼고 이제 학생용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마 해설지에 들어갈 그림이 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B와 D의 색을 다르게 칠하잖아. B와 D의 색은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해설지에서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색깔이 같은 걸 칠해야 되고 다른 걸 칠해야 되고 그런 그림에서 하나를 따온 건데 편집자가 수학을 1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그림이나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백색 배경으로 돼 있어야 될 것 같다. 마치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B와 D의 색이 다르다는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강력한 힌트이기도 한데 이거 분할을 어떻게 하냐면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분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진짜 잘못 집어넣었다. 보세요.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이때는 B와 D의 색이 같기 때문에 A, C, E는 인접하지 않아서 하나의 색을 칠해도 사실상 상관없어요. 그런데 3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한다. 이것 때문에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내가 마구잡이로 막 세면 안 되고 2색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조심해서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B와 D의 색이 같으니까 B는 3가지, D는 1가지입니다.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A, C, E는 자유롭게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2의 세제곱으로 처리하게 되면 2색인 경우도 3개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색인 경우는 몇 가지 빼주면 돼요? 2가지를 빼면 됩니다. B와 D의 색이 같기 때문에 A, C, E를 칠할 수 있는 색상은 2가지가 있거든요. 그 2가지를 제외해주면 돼요. 그래서 18개가 됩니다. 두 번째,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그럼 B의 3가지, D의 2가지. C는 자동 결정입니다. B와 D 사이 껴있기 때문에 자동 결정이죠. 나머지는 2가지 하시면 되죠. 그럼 24가지. 그래서 이 2개 더해서 답은 42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해됐나? 자, 다음 32번 가볼게요. 32번은 A, B, C들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A 바로 다음엔 B가 못 오고 B 바로 다음엔 C가 못 오고 C 바로 다음엔 A가 못 온대.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 아니에요? C 바로 다음엔 D가 못 오고 이런 예측이 되잖아.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D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제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맨 앞자리에 A나 B나 C가 왔을 때는 경우의 수가 동일하겠지만 맨 앞자리에 D가 나오면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2가지의 케이스는 최소한 3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 A가 오면 그 다음 자리에는 C나 D밖에 올 수가 없어요. C 다음에 A가 못 오기 때문에 C 다음에는 B나 D밖에 올 수가 없죠. 그럼 A, C, B니까 D 남았죠? A, C, D니까 B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D 바로 다음 자리에는 무슨 말이 없어요. 맞죠? 예. 근데 B를 놓게 되면 그 다음에 C가 못 오기 때문에 그냥 C를 놓고 B가 오는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가지이지만 여기가 A가 아니고 B나 C일 때도 똑같기 때문에 3가지를 곱해서 9가지로 처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D가 맨 앞자리에 오게 되면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습니다. D, A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B, C죠? 근데 B, C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C, B는 되겠죠? 얘는 A, C 남았죠? C, A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A, B 남았는데 B,
A, B는 안 되니까 B, A만 되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 두 개 더하시면 몇 가지다? 12가지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D는 따로 분리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35번 보죠. 2층 건물인 어느 고시원에서는 1인실 방이 각 층에 4개씩 있다. 각 층의 방에는 1호실부터 4호실까지 번호가 붙어있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각 번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방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인 거죠. 졸라 잘 그렸죠? 고시원이에요. 네. 여기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여기는 201호, 202호, 203호, 204호로 구분된다고 하고요. 앞번호의 방을 비워놓고 뒷번호의 방을 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채워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층의 방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명이니까 한 층에 5명을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명, 4명 가능하죠. 3명, 3명 가능하죠. 4명, 2명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문제를 쉽게 해주는데 여기 4명은 4팩토리얼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2명은 4P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기를 채워야 되니까 무조건 201, 201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분되죠. 그러니까 경우수 6팩이에요. 이해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역시 3, 3인데 어차피 여기를 채워야 되고 여기를 채워야 돼요. 경우에서 6팩이에요.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 그냥 3 곱하기 6팩이에요. 3 곱하기 720이죠. 2160.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죠? 네, 앞에서도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순열로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채워야 한다는 것은 문제를 더 쉽게 해주는 힌트입니다.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더 작아지는 거죠. 친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앞번호의 방을 비워놓고 뒷번호의 방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앞에서부터 방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순열로 6팩으로 셀 수 있는 거라고. 만약에 아무데나 써도 된다면 경우의 수 좀 다르겠죠. 이 경우에는 밑에는 4팩이겠지만 위에는 4P2가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케이스는 4P3의 제곱이 되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4팩 곱하기 4P2가 다시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앞에서부터 채워야 되니까 너는 방을 선택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37번 볼게요. 10개의 정사각형으로 2개의 열을 이룬 도형이다.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만든 것 같은데 A를 포함한 5가지 서로다른 색을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 중에서 5가지에 칠한다. 첫 번째, 색칠된 정사각형끼리는 변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칠할 때 인접한 걸 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A는 2열의 정사각형에 칠한다. A를 포함한 5가지의 색이니까 A를 제외하면 4가지의 색이 남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A가 여기에 있으나 경우의 수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할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여기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가 저기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쓸게요. A가 2열의 중앙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할게요. A가 2열의 중앙에 위치하면 여기랑 여기는 칠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를 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비워야 되거든. 그럼 아직도 색이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죠. 어떻게 할 거야? 규칙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를 칠하는 것 이외에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칠할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24가지입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A가 2열의 중앙이 아닌 경우를 보죠. 자, A가 여기 있다고 하고 2를 곱하면서 시작하면 되겠죠. 어차피 경우에서는 동일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칠할 수 없고 여기를 칠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핵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만약에 여기를 안 칠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칠하고 여기를 칠하는데 여기를 못 칠하죠. 그럼 색 두 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칠해야만 되는 위치입니다. 안 칠할 수 없어요. 꼭 칠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기를 안 칠해봐야 어차피 여기도 안 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럼 또 여기를 둘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 칠할 수 없어요. 여기 꼭 칠해야 돼요. 그럼 여기 못 칠하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칠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칠하면 문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이해되겠나 친구들? 그러면 여기 위치를 결정하는 2의 제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위치 되게 확정됐죠? 4팩토리얼 곱하시면 돼요. 8 곱하기 24니까 얘는 192 두 개 더 하시면 얼마예요? 216 이해하시겠죠? 뭘 유심히 보냐면 분할을 유심히 보세요. 다음에 저렇게 나눠야겠다. 이걸 유심히 보시면 돼요. 뭐 곱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자동으로 좋아져. 근데 분할은 의식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를 못하는 놈 치고 분할을 할 줄 아는 놈 아무도 없어요. 알겠죠? 예. 그냥 다 이미 어디서 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39번 정 12면체죠.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20개, 모서리 개수는 30개이다. 두 꼭지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었을 때 내부를 통과하는 선분의 개수. 이건 진짜로 20면체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면 내부를 통과하는군. 이제를 하긴 좀 어렵잖아. 공간지각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차라리 정 12면체의 꼭지점 두 개를 이었는데 내부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뭐예요? 모서리이거나 면의 대각선이거나. 차라리 나는 20C2에서 모서리인 30개하고 면의 대각선 총 몇 개가 가능하죠? 모서리는 제외해야 되니까 3개? 그래서 3개만 가능하죠. 그런 거 같죠? 네.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3개 맞냐? 그냥 면 가지고 하면 되니까 한 면에서 세자. 이렇게 얘도 되지 않아? 얘도 되고 그잖아요. 그죠? 5개예요. 실제로는 5개인데 근데 난 3 곱하기 20이라고 썼는데 뭔 생각일까? 한 면에 3개밖에 안 되는 얘기잖아. 나는 무슨 생각했을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 뭐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이게? 그죠? 네. 하나 모서리가 30개
20C면 얼마죠? 190개죠. 답은 맞는데 이 정체를 모르겠네. 이 30은 얘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30개 빼는 게 맞는데 진짜로 한 면에서 대각선이 이렇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5개씩 뺐어야 되지 않을까? 네, 곱하기 20 이상. 아, 곱하기 20 이상하다. 그러네. 면의 개수가 12인데 5 곱하기 12로 그러니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잘못 푼 것 같은데요. 네. 답이 맞아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90 빼는 거니까 답은 100이고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5 곱하기 12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이걸 꼭지점을 중심으로 뭘 셌다냐. 그랬어요, 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꼭지점이 지금 20개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근데 어차피 2로 나눠야 되죠. 서로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3 곱하기 20이라고 해서 60을 썼을 수도 있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무튼 그랬다. 면 위에 있는 대각선의 수를 센 것이다. 5 곱하기 12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엔 더 나아 보이네요. 네. 40번 볼게요. 키가 서로 다른 6명의 사람들에게 1번부터 6번까지 등번호를 붙이려고 한다. 1, 3, 5를 붙인 사람은 순서대로 키가 작아지고 2번 번호를 붙인 사람이 6번 번호를 붙인 사람보다 키가 큰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 고민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니까. 봐봐. 키가 어차피 다 다르다며. 그러면 1, 3, 5번 번호를 붙일 사람 우선 뽑아요. 6, 3으로. 나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3명 뽑으면 그 중에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있고 중간에 애가 큰 애가 있을 거거든. 그럼 1, 3, 5가 순서대로 키가 작아지니까 제일 작은 애가 5번을 무조건 받는 거야. 그냥 순서가 없어. 그러면 3명은 번호 3개를 받았고 끝났죠 이제. 사람 3명 남았고 2번 번호를 붙인 사람이 6번 번호를 붙인 사람보다 키가 크댔잖아? 그럼 나머지 3명 중에 2를 뽑으면 돼. 그래서 키가 큰 애한테 2를 붙여주고 키가 작은 애한테 6을 붙이면 되는 거지. 자동이니까 이거 순서 고려하지 않죠. 그럼 나머지 한 명은요? 그냥 남은 번호를 받겠죠. 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20 곱하기 3이니까 답은 60이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38? 잠깐 할게요. 9개의 알파벳 A, B, C, D, E, F, G, H, I를 일련으로 나열할 때 다음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만 사실 세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모든 자음의 왼쪽, 오른쪽 중 적어도 한쪽에는 다른 자음이 있다. 얘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문장으로 해석을 좀 해볼까? 모든 자음의 왼쪽, 오른쪽 중 적어도 한쪽에는 다른 자음이 있다.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누가 해석 좀 해줘봐. 서진이가 해줄까요? 봄이가 해줄까요? 자음은 단독으로 모음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 괜찮지 않나요? 그죠? 자음은 단독으로 모음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 똑같은 말이죠. 자음은 단독으로, 즉 혼자
모음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 이게 더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게 더 편한데요? 그럼 할 수 없는데 보통 문제를 쓰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불편한 문장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편한 문장을 쓰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음을 놔볼게. 모음이 A하고 E하고 I잖아. 네. 선생님 마음대로 A, I 해도 돼요? 여기 3팩 곱해져 있잖아. 상관없어. 저 3팩이 아마 이 모음의 순서를 섞는 순서인가 봐. 그래 보이죠? 네. 그러면 여기나 여기에다가 자음을 밀어 넣는 거죠. 6개의 자음을 밀어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짝수의씩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4, 2, 0, 0 가능해 보이죠? 괜찮아요? 짝수가 아니다. 3개도 된다. 하나만 아니면 된다. 네. 3, 3, 0, 0 가능해 보이죠? 6, 0, 0, 0 가능해 보입니다. 2, 2, 2, 0 가능해 보이죠? 더 없지? 끝이에요? 끝이지? 이 6팩토리얼은 자음의 순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들이 자음의 위치만 파악하면 답인 겁니다. 그게 A야. 요거 몇 가지? 12가지? 요거 몇 가지? 6가지? 요거 몇 가지? 4가지? 요거 몇 가지? 4가지? 답은 몇 가지? 26가지입니다. 괜찮나요? 저 순서 섞는 건 같은 것인 수준으로 해도 되고 조합을 해도 되고 뭐 편한 걸로 하십시오. 됐죠? 넘어가 되겠지? (41번) 그림과 같이 평행한 6개의 직선들과 이들과는 평행하지 않은 6개의 평행한 직선들이 있다. 이 평사 중 한 부분만 포함한다. 이거를 이제 한 부분만 포함하게 세는 게 생각보다 불편해. 생각보다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걸 센 다음에 거기서 뭘 빼면 될까? 둘 다 포함하는 걸 2번 빼면 돼요. 이건 사실상 여러분들 공수탑 배웠으니까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대칭 차집합 기억 안 난다고? 여기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수에서 교집합을 2번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 원소의 수가 아니라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수의 합에서 교집합을 2번 빼야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A, B라고 잡아보죠. 그러면 A를 포함하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2C1 곱하기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4C1 곱하기 그리고 여기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또 4C1 곱하기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또 2C1이 되죠. 이러면 A를 포함하는 평사를 선택한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B를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부터 할게. 뭐야? 5C1이지? 오른쪽은 그냥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2C1이고 곱하기 4C1입니다. 그래서 얘가 A를 포함하는 거고 얘가 지금 B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 다 포함하는 건 몇 번 빼자고? 2번 빼자고. 2번 뺍시다. 한 번만 빼면 안 돼요.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수라서 A 또는 B를 포함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C1 여기서 1 그리고 여기서 또 2C1 또 여기서 2C1 하시면 되죠. 그럼 64 더하기 8
40 빼기 16 88 맞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어느 경기에 참가한 팀 수가 홀수라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상위 4팀을 정하기로 했다. 1차전은 제비뽑기로 두 팀씩 한 조가 되어 승자가 2차전에 진출한다. 그러면 한 명이 남았을 거 아니야. 한 팀이 남았을 거 아니야. 홀수니까. 조를 이루지 못한 팀은 부전승으로 2차전에 진출한다. 2차전에 진출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경기씩 치른 리그전을 통해 성적순으로 상위 4팀을 결정한다. 여러분 리그전 뭔지는 알죠? 네. 리그전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없으면 리그전이 뭔지 모를 수 있거든? 그래? 네? 뭐라고요? 준호 물상식 하나. 물상식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리그전은 그냥 뭐냐면 나랑 경기하는 거 말고 다른 모든 팀하고 다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게 리그전이에요. 그러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비길 때도 있겠죠. 보통은 승점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이겼을 때 몇 점, 뭐 비겼을 때 몇 점, 졌을 때 0점이겠지 당연히 감점하거나 이렇게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게 그 리그에서 이제 뭐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승점이 같으면 뭐 다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리그전은 모두와 경기를 한 번씩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너먼트는 조편성이 된 애들하고만 경기를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짓은 보통은 이런 순으로 안 합니다. 리그전을 먼저 한 다음에 토너먼트를 하지. 경기 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예. 토너먼트를 먼저 하고 리그를 간다고? 약간 도라이 같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 월드컵에서 예선전을 토너먼트로 한 다음에 8강전부터는 조별리그 뭐 이런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예선을 조별리그를 하죠. 각조 1, 2만 본선에 진출시켜서 그때 토너먼트 시작하잖아요. 보통은 그렇다. 이거 좋네 이거. 이거 좋네 이거. 저거 깨지는 그거잖아. 내 매야 조심해. 뭐해 줘? 네? 뭐해 줘? 뭐에 좋냐고요? 뭐에 좋아요? 그거 아니야 원래. 딱 그런데서 뭐 좋네. 아 누군가를 깨울 때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홀수니까 이 팀을 2n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2n-1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1, 2는 없으니까. 그러면 1차전은 몇 경기예요? N경기죠. 왜냐면 한 명은 부전승으로 올라갈 거니까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 나머지 이제 2n명이 토너먼트를 하니까 각자 한 번씩 경기니까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거니까 N경기죠. 2차전은 몇 경기예요? N명이 올라왔습니까? 아니요. N 더하기 1명이 올라왔죠. 하나가 부전승 올라왔으니까. 2차전은 N 더하기 1 C2경기입니다. 그냥 두 팀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경기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N 이게 지금 35다 이거죠. 딱 봐도 N은 7이죠. 땡큐. 네. 답은 15팀. 딱 봐도 7이잖아. 그죠? 별로면 또 전기에서 2차 방식 풀어요. 알았죠? 네. 자 넘어갈게요. 46 자연수의 개수예요. 이거 기억나냐? 중복조합은 무슨 해의 개수지? 정수. 중복조합은 무슨 해의 개수지?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였죠. 중복조합은 굉장히 냉철한 문제라고 했지 내가. 중복조합하면 뭐만 생각하라고 했어? 학생하고 사탕.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진짜 슬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수에는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이런 관점이죠. 물론 이제 중복잡을 배운 친구들은 이거를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서 이제 중복잡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이 교육과정상 원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고1 수학에서는 자연수해를 많이 물어보고 고3 확통에서는 의미 아닌 정수해를 많이 물어보거든. 이게 똑같이 지금 부정방정식이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고1이면 자연수해를 많이 물어보고 고3이면 의미 아닌 정수해를 많이 물어봐. 그 이유가 뭐냐면 자연수해 같은 경우에는 뭘로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칸막이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 봐봐, 이 10개에 이게 사실 뭐냐면 1이에요, 1. 근데 제가 칸막이를 쓰고 싶은데 1이라고 쓰면 칸막이와 1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0이란 뜻이 아니에요. 저 동그라미 하나가 숫자 1입니다. 그래서 내가 칸막이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3, 2, 2, 3. 즉,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은 10이니까 이게 이 순서상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칸막이를 칠 수 있는 곳은 실제로 숫자 사이사이이기 때문에 총 몇 개가 있죠? 9개가 있습니다. 세보고 알면 안 돼요. 총 10개의 2를 지금 칸막이를 치고 싶은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엔 총 9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칸막이를 몇 개만 확정하면 부정방정식이 결정되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어떻게? 3개만 정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9C3이에요. P가. 이해하시겠죠?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7이에요. 84겠네요. 그죠? 근데 의미 아닌 정수도 물어봤는데 선생님? 그럴 수 있죠. 자, 의미 아닌 정수다 라고 하면 0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문제를 바꿔버려. 왜냐면 우린 고1 과정에서 다 칸막이로 푸니까 자연수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 문제가 자연수해가 되려면 그냥 처음부터 합이 14였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 14였다. 그리고 이건 자연수해다. 그럼 일식 깔아줘야 되잖아. 일식 깔아줘야 되잖아. 근데 일식 깔아도 어차피 이게 뭐야? 답이 1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의미하는 정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연수해라고 하면 여기다가 4를 빼고 10이라고 쓴 의미하는 정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얘는 최소 1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오히려 숫자를 더해서 문제를 풀어요. 중복접을 한 번 더 풀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1이 몇 개 있어요? 14개 있죠. 그럼 14개 1 사이는 칸막이 칠 수 있는 곳은 13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Q는 13C3이 되는 거죠. 그럼 13 곱하기 2 곱하기 11인가요? 286. 그래서 답은 84 더하기 286이니까 얼마죠? 370. 이거 이제 중복조합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조합에서는 의미 아닌 정수해가 기본이니까 Q를 먼저 구할게요. 중복조합을 풀면 어떻게 하죠? 서로 다른 4개 중 중복을 합해서 10번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3H10이에요. 아니 4H10. 그럼 얘는 13C10이니까 13C3이죠. Q 나왔죠. 똑같은 거니까 계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자연수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중복조합에서는 일씩 그냥 줍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은 6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미 아닌 정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H6이죠. 그러면 9C6이니까 9C3이죠. P하고 똑같은 거 나왔죠?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물어보면 디폴트가 칸막이, 의미 아닌 정수면 중복조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고1 과정에서는 중복조합을 안 배우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칸막이로 다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연수해가 되게끔 방정식을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저는 그냥 중복조합 씁니다.
왜요? 안 되죠. 왜? 왜 안 되는지? 저희랑 같이 고통 느끼야죠. 아니 칸막이 뭐 고통스러워요? 칸막이도 충분히 쉬워요. 그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죠. 48번. 48번은 뭐하고 똑같은 문제? 48번은 뭐하고 똑같은 문제? 강민이? 쌤 좀 슬퍼야 되니? 서로 같은 주사위 문제입니다.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지? 지금 몇 가지야? 와, 좀 슬퍼야 되니? 봄이나 몇 가지야? 서로 같은 주사위의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시우라 너 알아? 서로 같은 주사위? 몇 가지야? 재원이랑 30개. 내가? 용신이가 30개. 나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 시우라 혹시 알아? 그건 서로 다른 주사위잖아. 어? 몇 가지? 크게 말해. 어? 21가지예요.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뒤집히는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냐? 나올 수 있다고. 자, 내 말 잘 들어봐. 우리가 주사위의 눈이 1, 2와 2, 1을 같은 것으로 봅니까? 다른 것으로 봅니까? 다른 것으로 보죠. 나 1, 너 2하고 너 1, 나 2는 다르니까. 근데 쟤도 나네? 그럼 1, 2, 1 똑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다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사실상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동일한 숫자의 조합은 몇 가지가 있냐 이거예요. 36개에서 1, 1, 2, 2, 3, 3, 4, 4, 5, 6, 6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숫자 다 달라요. 총 30개가 있죠. 그게 경우의 수가 2분의 1로 다운되는 거야. 15개로. 그리고 1, 1, 2, 2, 3, 3, 4, 4, 5, 6, 6은 원래 하나로 셌잖아. 그럼 걔를 더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같은 주사위의 경우의 수는 36에서 6을 뺀 걸 2로 나누고 여기 다시 6을 더해요. 그럼 15 더하기 6이어서 21 이렇게 세거든요. 이거 진짜 학교 시험에 나오면 내 덕이야. 알았어? 어디 책을 펼쳐도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오면요. 예? 안 나오면. 내가 덕이 없나 보죠. 예.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는 사실상 제가 만든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서로 같은 주사위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 흰색 3개, 검은색 4개인 이 막대 블록을 만들 건데 막대기를 회전하여 같은 것은 하나로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회전하여 같다는 얘기는 대칭 구조라는 얘기죠. 대칭 구조는 하나로 세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생각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세봐. 그냥 센다고 하면 흰색 3개하고 검은색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같은 색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7팩, 3팩, 4팩, 7C3 즉 35개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35개 중에는 대칭 구조인 것도 있고 비대칭 구조인 것도 있겠지.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대칭 구조라면 가운데는 무조건 뭐예요? 화이트죠. 야, 블랙은 짝수게 있어. 가운데 무조건 화이트야. 화이트 하나 사용했죠. 그러면 이쪽에는 화이트 하나, 블랙 2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화이트의 위치만 결정하면 되죠. 여기에서 화이트의 위치만 결정하면 블랙은 자동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인 블록의 수는 3C1 몇 가지? 3개입니다. 그러면 대칭 구조는 하나로 세기로 했죠. 어떻게 했어요? 아까 주사위에서 35에서 3을 뺀 걸 2로 나누고 3을 또 더해요. 이해하시죠? 그럼 16 더하기 3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19입니다. 즉 비대칭 구조의 모양의 수만 2분의 1로 감소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야, 진짜 똑같지 않냐?
진짜 개 똑같지? 아니, 뭐 답만 다를 뿐이지 개 똑같잖아 실질적으로. 그지? 지금은 개 똑같다는 거. 아, 예? 그래서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를 세는 법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이러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과제는 이미 잘 드렸죠? 이게 뭐예요? 과제 이거 1등부터 끝내오는 거랑 블랙라벨 6단원 여러가지 방정식 뭐가 안 돼?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8명의 씨름 선수가 다음 대진표와 같이 토너먼트 시합을 한다. 8명 사이에 실력차가 있고 언제나 슬픈 얘기야. 언제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 언제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등수가 높다. 얼마나 슬픈 얘기야. 가끔 인생은 찍맛도 좀 터지고 해야지. 그지? 이때 실력이 제5위인 사람이 결승전에 진출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원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얘가 5위밖에 안 되는데 결승까지 간다. 막 왜냐면 초반에 1위하고 2위하고 붙으면 되지. 그럼 2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1위한테 밟히겠지만 그 사이에만 안 만나면 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을 다 모아버려요. 왜냐면 5위는 중간에 1위를 만나든 2위를 만나든 3위를 만나든 4위를 만나든 바로 밟히기 때문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1, 2, 3, 4위하고 5, 6, 7, 8위 이렇게 조편성을 하는 거죠. 이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니네가 여기에다가 1, 2, 3, 4를 넣고 5, 6, 7, 8을 넣을 건데 여긴 고정입니다. 섞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순서를 바꾸는 게 몇 가지냐를 묻는 거야. 그럼 애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 니네가 진짜 1위라고 생각해봐. 그럼 니네를 여기 놓을 때랑 여기 놓을 때랑 여기 놓을 때랑 막 기분이 이상하냐? 난 1인데 왜 여기다 놨지? 존나 짜증나네?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토너먼트에서는 나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구랑 붙느냐가 중요해. 맞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다고 치고 내 옆에 2가 오냐 3이 오냐 4가 오냐 경우수 몇 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옆에 2가 왔으면 3, 4는 서로 붙을 거거든. 3, 4, 2 위치 바꿔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5위가 6이랑 붙냐 7이랑 붙냐 8이랑 붙냐 3가지밖에 없어요. 답은 9가지입니다. 이걸 막 다 나열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 조편성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몇 시 몇 곱하기 몇 시 몇 곱하기 지금 몇 시지? 6시네요? 네. 괜찮았나요? 자, 다음 주부터 실전 모의고사 시작하니까 다음 주에 실전 모의고사 안 보고 막 집으로 짠 다음에 우와 기억이 안 났다. 메소드 연기 진짜 죽여버려 진짜. 알았어? 잠깐만. 어제 다 실무 언제 볼 건지 다 정했니? 다 정했네? 오케이 알았어. 오늘 마칠게요.